네, 코하 2월 25일 수요일 코인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한때 62,000달러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65,000달러, 하나로는 9억 5천만 원대를 회복한 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된 코인 시장의 희망,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후에 이 중에 정체적 호재를 기다리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제 좀 잘 가나 싶었지만 108분이라는 역대 최장 연설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안중에는 코인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미국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는 조금 소홀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4%까지 상승했던 코인들이 상승분을 반납했죠. 미국의 관심사에도 잠시 멀어진 이 코인 시장,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코하.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긴급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민주당에서 코인과 트럼프 일가의 연관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는 이유? 네, 아니면 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게요. 지금 사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은 관심 오브 아웃이다. 안중에 없다. 안중에 네. 지금 없는 상황이라 좀 언급이 없지 않았나 싶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입에 담는 적은 많이 없습니다. 취임 직전에나 네. 열심히 샤웃을 해줬었지, 보통 크립토는 이제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한 번씩 글을 올리지 네. 최근 들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원래 많이 언급을 안 했어가지고 저도 애초에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원래 국정 연설 같은 곳에는 언급을 잘 안 하니까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주은 기자님은 좀 다른 생각을,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언급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같은 저점 시기에는 다들 뒤에서 조용히 줍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미리 언급하기 전에 미리 먼저 줍줍을 해놓은 다음에 이미 가격 뛰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슬슬 다시 또 좋은 뉴스들 이제 하나씩 이제 캐비넷에서 꺼내서 풀어놓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기관과 고래들이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을 뭔가 벌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띄우려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네. 라고 이 두 분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설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2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이 RSI 라인 주황색이죠. 최고점을 향해 가다가 꺾인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 유지 중에 있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가격적으로는 조금 꺾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7.91%입니다. 어제 저녁 57.64%였는데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에만 지금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요 8.18%입니다. 어제 8.4%보다는 하락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8%대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 이 테더 점유율이 높으면 알트코인 시장에 수급이 돌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겨울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요 25.04%입니다. 어제 방송 시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갔는데 다행히 상승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만 횡보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고,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3.31%,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0.6%였는데 상승했죠. 그래도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웰커미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채팅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채팅에 이렇게 와주셔서 남겨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 원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비트코인 이슈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미국 소비 심리 소폭 반등, 낙관보단 안도에 가깝다는데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CCI 지수 발표 관련된 이슈인데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된 건 미 경제 체질 개선에는 좋은데 물가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기다렸던 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좀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포착이 됐는데 네.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서 코인 진짜. 시장은 추가적인 좀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91.2가 나왔어요. 24년도 말 고점을 놓고 봤을 때 그때가 112.8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선 낮긴 하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2.2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나름 좀 괜찮다라고 좀 경제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는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어서 네. 아주 낙관적인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지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지수가 120입니다. 120. 그리고 기대 지수 6년 뒤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72가 나왔는데 네. 이게 저번에 체크했을 때보다 무려 4.8점이 더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네. 가까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좀. 그렇죠. 근데 사실 기대 지수 자체가 네. 80 미만은 여전히 침체 구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당장 확 올라가기보다는 네.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경제를 보고 있지만 이게 여전히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았던 소비 심리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은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내리기에는 확실히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여기에 GDP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1분기의 GDP가 3.1%로 전분기 대비 1.4% 큰 폭의 개선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공정 요소로 포착이 됐던 게 PCE가 물가 지표가 2.8% 그리고 설비 투자가 5.7% 비주거 건설이 6.6% 오르면서 GDP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안에서 여전히 주택 투자에 대한 이 심리는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0.4% 마이너스로 좀 체크가 됐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지난달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그런 수치가 좀 체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GDP가 증가했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건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네. 결국에는 1분기 안에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렵다.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히는 최악을 면한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상승세가 좀 유지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동반으로 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이 그렇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GDP가 잘 버티면서 경기 침체는 안 온다. 근데 경제가 또 강하다 보니까 물가는 안 잡힌다. 네, 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또 굴스비 총재가 간밤에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네. 3% 물가 안전하지 않다. 2% 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 매직 넘버 2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네. 지금 2%대로 지금 몇 년째 목표를 해서 그쵸. 달려오고 있는 연준인데 네. 아직까지도 3%대 PCE가 잡히고 있다 보니까 2%의 확신이 나오기 전까지 인하는 부적절하다라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책적인 전망 측면에서는 최소 6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와 2분기 상반기 통틀어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6월 인하 확률이 50% 정도이고요. 이제 하반기 돼서 7월 정도 되면은 인하 확률이 70%로 올라가서 상반기에는 5월에 이제 워시 형님께서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런 이사랑 미셸 보우먼 이사 정도만 좀 금리 인하를 주창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들어와도 좀 설득을 계속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연준 의장 한 명이 사실 뭐 독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워시가 아무리 연준 의장직에 오른다고 한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스피디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또 파월 같은 경우도 의장직은 5월에 마무리가 되지만 그냥 위원으로는 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예측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네. 그냥 일반 의원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그럼 완전 대왕 대비마마가 거기 앉아서 이제 금리 정책을 막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아. 대왕 대비마마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데이터 디펜더스한 모습만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파월이 또 연준에 남아서 이제 이렇게 또 대왕 인하는 대비마 안 돼요. 하면은 상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네. 3월, 4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 글로벌적인 유동성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풀리고 있지 않다라는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네. 결국 우리의 호재는 호재로 빛을 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 당연히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당장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좀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의 공포지수가 5까지 내려가면서 그냥 비트코인이 존재한 이래 역대 최저. 역대 최저요? 역대 최저. 이런 지표가 없었나요? 5라는 건 없었어요. 아. 8까지는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네. 5를 찍으면서 사실상 100명이 있으면은 단 5명 아니야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을 거야 하고 팔짱 끼고 5명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명 중 5명이 된 거거든요. 5명이 됐어요. 손앵커 떠나셔서 이제 5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로 시장 가격에도 충격을 주냐면 실제로 지난 월간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됐었고 네. 주간 단위로도 7.5%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한때 장중에 62,000달러까지 가격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파생 쪽에 대한 데이터도 당연히 긍정적이지 못하겠죠. 웬만한 롱 포지션은 모두 다 청산이 된 상태고요. 레버리지가 대거 정리가 되면서 아주 청정구역. 숏도 없고 네. 롱도 없는 맞습니다. 청정구역. 아무도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아.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라도 당장 막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라도 들어와 준다면 그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지수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코인 시장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청정구역 근데 발음하기 좀 어려우셨죠? 청정구역. 청정 지금 되네. 네, 이게 아까 그 이슈 하기가 좀 말하기가 좀 맞습니다. 어려웠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청정구역이라는 점. 청정구역이죠. 네. 그리고 또 주간 RSI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냐. 2018년과 2022년 사이클이 끝나갈 때쯤 나왔었던 그 폭락장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수준까지 RSI도 내려와 있습니다. RSI가 내려왔다는 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치가 역사적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어져야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본다면 네. 좀 누구라도 뭐라도 좀 이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애초에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돼. 이거 기대하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네, 기대를 하지 말고 더 이상 그의 입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클래리티 액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급 지급 이슈도 있지만 네. 이 대통령과 가족들의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이 회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그렇죠. 뭐 We Love 크립토라던가 아메리카는 뭐 크립토의 시티다 이제 이런 말 하는 순간 또 민주당이 또 공격받을 클래리티 그렇죠 액트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또 내용들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가만히 있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낫다. 우리를 도와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달러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 6만 5천 달러로 나름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시그널들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최근에 43% 정도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에 매집된 비트코인의 수치가 증가된 게 체크가 됐는데요. 42만 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매집이 되면서 네. 현재 총 최종 물량이 2,100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144만 개가 이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대 매집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지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 6만 달러가 하락이 된다면 아래까지 또 수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해당 부근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었던 만큼 네. 일단 6만 달러대까지의 가격 지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6만에서 7만 달러의 신규 매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TV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오늘 조금 출마하셨다고 여기 같이 동참을 하셨네요. 네,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자, 주은 기자. 네네. 오늘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 청정구역. 아무도 청정구역. 러브콜 하지 않는 이 청정구역.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네. 그린벨트 정말 좋은 구역이죠. 네. 그래서 바로 전날 이 가상자산, 이 현물 ETF에서 이제 간만에 이제 좀 순유입이 들어왔어요. 다행이네요. 유입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좀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우선 이제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에서 이제 전일 총 3,833억 원치 들어왔고 그 중에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한 대략 300억 원치를 이달만 해도 이제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그런 여파가 좀 컸던 탓인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액에 뭐 물론 이 돈도 되게 크지만 이제 132억 원 정도 유입이 됐고 네.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앞에 보여드린 이 비트코인에서도 대부분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사실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진입하고 이제 대응하고 또 여기서 돈을 벌려면은 이런 뉴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러브콜에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커니즘이요? 그래서 네, 이 앞에 우리 이은주 대표가 잘 발음을 하셨을 청정구역. 네.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청정구역이란 과연 어딘지, 자 저점이 어딘지, 해탈하셨네요. 왜 이런 네. 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지, 자 그런 러브콜은 언제 나올 것이냐면 네. 이미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 준비하듯이 미리미리 조용할 때, 청정구역일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온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조용할 때 이렇게 가상자산 현물 ETF에서는 그래도 돈이 많이 또 유입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차트적으로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쨌든 ETF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방송에서 차트에서는 현재 깊은 좀 조정 구간에 있고 월봉상 상승 5파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죠. 네네. 지금도 유효할까요? 네, 지금도 사실 이제 제가 우리 특히나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이번 저점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적시적소에 또 공공연하게 이런 자리 나와서 브리핑 또 미리 알려드린 사람은 훈둥이. 자,
이 대한민국 대표 경제 매체 한국경제에서 이 62870 자 네. 62,870달러라는 이 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알려드리지 못한 그쵸. 이 가격대에 알려드린 곳이 있으면 네.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저도 가서 배우게. 자, 한국경제에서 유일하게 알려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자, 이 62,870달러 이 저점을 깨거나 혹은 조금 이탈하거나 혹은 이 언저리에서 다시 말아 올릴 것이다 라고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언제 또 말아 올릴지 모르니 이거 대비해서 미리 그냥 줍줍 매수 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물론 제가 산술적으로 이 밑에 56,290달러 여기도 물론 잡아는 놨지만 여기 올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고 이 구간 어딘가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우리는 하는 것이 더 투자에 있어서도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손가락 딸깍 클릭만 했어도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은 지표를 삼아서 다른 여타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 뭐 에이브 이런 좀 마찬가지죠. 좋은 알트코인들을 네. 그냥 구매를 하셨어도 이미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잘 지키고 있는데 자 여기 상단에 보면 68,770달러라고 여기 하얀색 선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제가 또 잡아놓은 요 박스 67,970달러, 뭐 67,085달러 요 박스대가 있는데 지금 요 박스대와 이 상단에 68,770달러 요 선을 앞으로 오늘 혹은 내일 안에 뛰어넘고 안착을 해주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구간이 지금 오늘도 보면은 잘 나가다가 요 제가 또 미리 그거는 박스대 구간에서 또 이렇게 좀 저항을 약하게 또 맞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잡아놓은 이런 중요한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들은 이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되지만 캔들이 이런 점들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기 박스대 그리고 68,770달러 선에서도 저항을 맞는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네. 말은 뭐냐? 이 구간에서 무지성으로 들어오신 이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구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대에서는 얘가 힘이 쫙 좋아가지고 크게 뚫는지 아니면 막히는지를 살펴보면서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것이 이제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이제 올바른 이제 트레이딩 노하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구간 여기 앞에 지금 67,900달러 그리고 68,000달러 여기 앞에 막히는지 보고 만약에 막힌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막힌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빠지겠죠. 빠지는데 이때는 이 62,870달러 물론 여기서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여기서 반등했던 것이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반등을 받아주고 있죠. 네. 이렇게 점점 치면 칠수록 이 힘은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62,870달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이탈하게 되면은 61.5K 61,500달러 구간 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이 정도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세가 어떻게 강하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다시 6만 달러를 위협하는 그런 시기 때가 왔을 때 이제는 이 밑에 56,297달러 선이 점점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이 반등세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앞으로 한 이틀 봉 2개 정도 일본 관점 2개 정도 지금 어떻게 여기를 구간을 해소를 할지 넘기고 저항 맞더라도 해소를 하고 안착을 할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 구간에서 이제 앞서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엘리어트 상승 사파가 거진 마무리되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장,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늘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이걸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테더 도미넌스가 있죠. 네.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아직 지금 강하지 않나요? 테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제가 또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언저리에서 이 구간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요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게 음봉을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 이 빨강색 8% 선에서 또 지금 단기 또 저항을 맞고 있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8% 이탈함과 동시에 이 노란색 선 7.92% 여기 선을 이탈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오늘 반등한 이 반등세가 점점 의미를 갖고 이제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셨던 선에서 반등을 해서 아마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에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비트코인 40% 급락, 지금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기회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일 기간이다. 근데 누가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 것인지 암호화폐 2대 성인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세일러 혹시 그리고 아니면 톰리 이 두 분은 아니시겠죠? 네, 다행히도 그 두 분은 아닙니다. 아, 그 두 분은 아니고 네. 지금 새롭게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이제 아담백이라는 분이신데 아담백? 어떤 내용의 취지였냐면 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구간이 정말 매집하기에 최고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분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스트림의 CEO시기도 한데 본인이 지금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BST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DAT 같은 기업들을 직접 만드는 건데 네. 어쨌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회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저렴하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쵸. 장기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라스트 찬스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네. 지금 뭐 가격 부진의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매수에 대한 여력도 부족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기관 쪽으로 바뀌면서 이 수급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부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단기 약세 시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지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네. 대표들의 그런 생각과 흐름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뉴스를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네. 기관 쪽에 어쨌든 투자 지표로도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거래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소인데 보통 네. 기관들이 많이 자금을 보내는 대표적인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쪽의 데이터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기관 중심의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프리미엄 지표가 올라갔다라는 건 기관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표만 봤을 네. 때는 빨간색밖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아주 작게 초록 색깔 캔들이 조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음수만 기록을 하다가 드디어 아주 소폭이지만 0.05%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서 미국 쪽에서의 이 미국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의 가격 상승을 조금은 이끌고 있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리미엄 지표 자체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ETF 자금 흐름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런 지표까지도 찾아주셔가지고 현 상황을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좀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헤드라인 확인해 봅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 이더리움 7만 개 스테이킹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공급 물량이 잠기는 거니까 가격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사실은 물량을 열심히 파는 재단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네. 정말 기술의 너드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게 금융보다는 우리 네트워크 이게 중요해. 금융은 no one cares. 그냥 no one 오직 cares. 기술만 파는 그 너드들이 모여있는 천재 같은 네. 기술자들의 모임이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더리움 맨날 팔아. 재단이 그냥 대놓고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충당하고 충당하고 기술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코인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보상 시스템, 리워드, 그쵸. 화폐처럼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융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니 무슨 회사가 자꾸 자기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쵸. 공개적으로. 굉장히 좀 문매를 많이 맞았었다가 이번에는 웬일로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총 7만 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시켜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스테이킹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그 이자 수익으로만 충당을 하겠다는 거죠. 야. 예전에는 직접 팔아서 네. 그걸로 충당을 했지만 했는데. 이제는 다 묶어놓고 이제 이자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인건비라던가 기술 개발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7만 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겠다고 했는데 간밤에는 2,000개 정도 1차로 예치했다라고 공식 계정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상은 어쨌든 계속해서 운영 재원이라던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매도 대신 스테이킹을 했다라는 측면 자체가 이더리움 가격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것과 상반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또 현상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데 혹시 비탈릭 부테리는 또 팔았나요? 맞습니다. 아니 이분도 그냥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이자를 받으면 되지. 도대체 얼마나 기술 개발을 하고 싶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들은 팔아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지금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이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나? 내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 반대급부에 대한 기술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는 사실 또 굉장히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죠. 네. 굉장히 이제 돈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그쵸. 하고. 근데 이더리움 금융을 파운더 아시는 분? 맞아요. 네. 파운더 자체도 굉장히 너드한 성격이어서 그냥 기술밖에 몰라요. 개발 기술. 그냥 인생이 개발밖에 없는 분. 정말 그 기술의 끝판왕을 갈 거라는 뭔가 믿음은 생기긴 한데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이 과정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재단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단 스테이킹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재단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본인 개인 계정에 있는 돈을 팔기 시작을 하는데 간밤에만 80만 달러 정도의 이더리움이 매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카우 프로토콜을 통해서 분할 거래를 했는데 시장에 그냥 시장가로 더 던졌으면은 또 출렁였을 거예요, 가격이. 그쵸. 근데 최대한 시장의 가격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요? 나름 이 정도의 노력은 하십니다. 그래요? 카우 프로토콜을 통해서 분할 거래를 하셨고요.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생태계 개발 지원이라던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 연구, 프라이버시 기술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최근에도 1,800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판매를 했었고 매도를 했었고 1월에 아예 대놓고 나 조만간 한 16,000개 정도 팔 거다라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저희는 뭐 사실 공시 시스템 없고요. 네. 트위터에 글 올리면 그게 공시거든요. 그게 공시죠. 나는 곧 16,000개 이더리움을 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시글을 올리고 네. 실제로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일단 스테이킹에 들어갔지만 이 이더리움의 파운더인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여도 장기적으로는 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훈 기자, 네. 차트는 유기적이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해주면서 네. 우리 하락적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실제로 증명을 해주셨죠. 네네. 이더리움도 가능할까요? 이더리움도 이미 제 말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딸깍만 딸깍 했어도? 했으면 벌써 어이쿠
돈이 벌려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네. 이더리움도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저점 사실 이미 미리 잡아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1,834달러 구간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주봉 차트상에서도 1,700달러 선에서 그 저점 제가 다 잡아드렸었고요. 네. 현재 구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보여드린 테더 도미넌스 그 8.6% 구간 언저리에서 다시 또 저항 맞으면서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여기서 지금 다시 비트코인 상승세 힘이 더 같이 이제 동반으로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는 좀 환경이에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 1,858달러에서 96달러 요 박스를 잘 지켜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네. 그런데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는 벌벌벌 떨 필요가 없죠.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자금의 시장은 상당히 기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네. 한 번 매수했다고 해서 이거를 가자 하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은 다시 또 저항 맞고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정리하다가 또 다시 좋은 타점이면 또 매수해서 또 다시 수익이 나면은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N차 반복해 나가면서 이 기간 조정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동시에 나의 시드를 불려내는 이런 타이밍이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충분히 이 박스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앞으로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또 수익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차트, 자 ETH, BTC, 요 차트 제가 가끔 보여드리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 이 하양색 선 두 개가 있는데 이 중간에 노란색 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해드리면서 여기 구간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그래도 둥지를 잘 트어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그래서, 있네요. 네, 그래서 버텨주는 것 중요하고 이 차트가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물론 바로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이 상단에 이 하얀색 선까지 그래도 다시 좀 올라와서 여기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다시금 이더리움 또 다른 미니 불장이 또 연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값을 비교하는 ETH, BTC 차트마저도 여기 구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주봉 차트 보여드릴 건데요. 주봉상에서도 사실 제가 여기 저점 1,747달러 여기도 정말 정확하게 또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 그리고 여기 깨지 않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저점을 또 깨지 않고 그래도 밑꼬리 말아 올리면서 지금 다시금 이제 다시 1,900달러 올랐네요. 네, 1,900달러 그래도 돌아왔고 2,000달러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상단에 1,954달러에서 또 이렇게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봉 차트를 일봉으로 이렇게 또 세분하면은 정확히 여기 이렇게 또 이 구간 잘 지켜줬다가 여기를 이탈하니까 여기 구간에서 지금 또 이렇게 막히고 있죠. 그래서 이 1,954달러 위를 그래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한층 더 빠르게 2,000달러 회복을 향해 다가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또 있었죠. 네. 뭐냐면은 여기 구간 2,145달러와 2,130달러 여기 선 여기 주황색 박스 이것이 월봉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안착을 해준 상태에서 2월달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를 과연 뭐 안착을 해줄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네. 여기 구간을 안착을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2월이 마무리가 되면은 3월 한 달 내내가 아니라 3월 시작할 때쯤엔 다시 한번 또 여전히 기간 조정하에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좀 한 몇 날 며칠은 좀 반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더리움 다시금 2,000달러 회복 후에 다시금 이렇게 가는 움직임은 이 가격 밑에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2,145달러와 2,130달러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주봉 차트를 이렇게 거국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 대비 무려 거의 또 60% 이상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 안착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당장 내일 뭐 혹은
뭐 내일 모레 안착 못한 데서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주봉, 월봉 단위로 여기를 좀 안착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찬란했던 무섭게 상승했던 그런 또 상승장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초석이 어디냐 바로 이 가격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 2,145달러, 2,130달러 안착해 주는지 또 느긋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일봉 자 이더리움에서도 역시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1,896달러, 1,858달러 여기 박스 지금 그래도 돌파했는데 여기 잘 안착해주고 그리고 위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전 방송에서 1,992달러와 1,980달러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상단에 여기 가격 두 개도 도전하고 또 안착해주는 모습 중요하겠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 가격대에서 다시 또 네. 저항 맞을 수도 있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안착하는지 잘 또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관련된 차트가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인님께서 우리 시청자 서인님께서 버티자 외쳐주셨는데 네.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주요 코인 리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SBI 리플 아시아와 DSRV 한일 블록체인 송금 공동 연구인데 리플이 정말 많은 기관과 많은 은행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소식이죠? 네, 이게 아마 해외에서 특히 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나 혹은 한화를 해외로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복잡해요? 복잡하죠. 비싸고 오래 유학파 걸리고. 출신이시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학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면은 네. 보통 이제 서구권에 있으면 학비가 보통 이제 몇만 달러 단위로 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네.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 수주에 걸쳐서 쪼개기로 돈을 한국 돈을 해외로 보내서 그거를 쭉 모아서 학비를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내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 네. 보낼 때마다 보통 은행 통해서 하면은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막 일주일이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들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예를 들어 제가 6만 달러를 이체하는 거는 네. 그 한 번에 대한 뭐 며칠의 대기 시간과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그쵸. 이거를 예를 들어 뭐 5천 불 단위로 끊어서 보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다 납부해야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불편한데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이야. 그리고 SBI 리플이 지금 어떤 거를 연구를 하려고 하냐면 한국에 있는 DSRV와 함께 한국과 일본 간의 엔화 그리고 원화 송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네. 리플 레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기술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공동 연구에 착수했는데 네. 만약 이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오가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게 외화 송금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미 SBI 리플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와는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차례가 돼서 원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 네. 추가적으로 또 진전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플이 해외 송금에서는 확실히 최강자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리플 좋은 소식 들려왔고 또 유경수님께서 시청자 1,944원에 매수를 하셨다. 지금 2,000원이죠. 수익권이십니다. 수익권이시고 정말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현재 1,999원이네요. 주은 기자. 네. 근데 이 리플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리플은 우리 이준호 캐스터가 이제 팔아 나가 버리고 바로 반등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고 평온한 청정한 구역이죠. 제가 나갔기 때문에 이준호 청정하죠. 캐스터마저 나가버린 이 XRP 네. 나가자마자 정확히 또 반등을 했죠. 그래서 네, XRP 제가 전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말했습니다. 비트나 이더보다는 저점 갱신 혹은 이 하락폭이 좀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뭐 지도세도 모르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겠다. 네. 그러나 이제 충분히 1.2달러까지는 보셔라. 그런데 언제든지 여기 안 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못 참고 우리 이준호 캐스터가 이거 팔아버리고 바로 또 리플이 또 올라갔네요. 이게 자, 혼나는 그래서 방송이네요. 네. 여기 지금 또 리플도 마찬가지로 네. XRP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더처럼 두 개 가격도 잡아드렸잖아요. 1.44달러, 1.46달러. 그래서 여기 상단의 두 개선 아직까지 여기 저항대로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심하게 이제 쳐가지고 안착을 하지 않는 이상 높은 확률로 또 여기서 저항을 막거나 혹은 여기서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지부진하게 될 경우에 여기 구간, 자, 가격대로 따지면은 1.32달러 구간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네. 왜? 뭐를 위해서? 앞서 알려드린 여기 1.2달러 구간을 안 오기 위해서, 여기 안 오려면은 설령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지더라도 여기 1.32달러 구간은 무조건 잘 지켜주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금 반등해서 도전하면 그때는 여기 힘이 또 약하기 때문에 도전해서 또 안착을 시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밤새 이제 또 XRP가 어떻게 여기를 또 칠진 모르겠지만 이 1.44달러, 46달러는 또 높은 확률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저항을 맞고 빠지더라도 1.32달러 잘 지켜주는지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1.32달러 이탈해버리면은 네. 다시 그냥 예정대로 제가 또 브리핑해 드린 대로 1.2달러에서 또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담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와 차트 분석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25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급등하고 있을지 스팀 13% 상승 중에 있고 버추얼 프로토콜 16%, 홀로월드 AI 2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 코인 확인해 봤고요. 코인 레이더, 네, 이번에는 코인 백서로 알트코인을 소개하는 코인 백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코인 어떤 건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확인해 봅니다. 멘틀입니다. 멘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코인인데 어떤 코인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멘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체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과 데이터 정산 기능을 분리해서 모듈러를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이더리움 안에서 확장성을 개선시키고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레이어 2 그리고 또 롤업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차별점을 가져가는 부분은 자금력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대형 트레저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거래소인 바이비트와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계속해서 멘틀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레이어 2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멘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같이 관심을 받고 가격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이더리움 기반이니만큼 네. 이더리움 가격 상승 때 함께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큰 코인입니다. 레이어 2와 이더리움 섹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이거 공동으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호재가 있으면 더 급등할 수 있는 멘틀 코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훈 기자님, 네. 멘틀 차트는 어떻습니까? 뭐 차트적으로도 사실 이제 뭐 멘트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린 차트 지금 그대로 이제 띄워드릴 건데 네. 멘트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는 이 파란색 추세선 위인 원화로는 업비트에서는 977원, 970원 이상을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을 안착을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달러로 봤을 때는 0.6달러, 0.6 한 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넘어주어야지 다시금 이 안에서 상하 반복을 하면서 다시금 추세 전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현재 저라면은 이 파란색 추세선 가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손익비가 좋아요. 이 멘틀 같은 경우는 앞에 이은주 대표가 또 간단히 브리핑한 대로 네.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도 상위 항상 30위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본 중에 근본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 선을 뛰어넘어서 970원, 업비트 가격으로는 970원 이상을 안착해 주어야겠지만 지금 가격대에 저라면 점점 분할로 해서라도 줍줍 매집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틀 코인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코인 시장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코인계 여신
코인계의 여왕 은주 대표님의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한마디 네.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을 우리 또 훈동희 기자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위기가 곧 기위다. 기위다. 아직도 제가 기위의 뜻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아무것도 하던데요. 아닌 네. 일.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네. 기회를 잘못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네, 위기는 곧 근데 기회다. 기회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6만 달러에 좀 강한 우리가 좀 지지가 있는 만큼 네. 여러분들 지금 구간을 정말 페인 피리어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왜냐면 우리가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오늘 코스피가 6천을 갔습니다. 이야, 근데 코스피가 6천 갈 때 비트가 6만 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아이러니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꾸준히 내리는 자산은 없습니다. 음. 결국 가치가 있다면 언젠가 네.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탈중앙성과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네. 지금 이 구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주 대표의 응원의 말씀까지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